햄버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햄버거 짝사랑 프렌치 프라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햄버거에 프렌치 프라이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부글부글 끓는 기름에 채 썰은 감자를 넣어 튀기는 감자튀김은 여느 튀김 못지않게 뛰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감자튀김을 줄여 감튀라고도 부르는데요. 햄버거 체인은 물론 치킨 체인점과 맥주집까지 이제는 어디서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가 그리 고프지 않아도 눈앞에 있으면 손이 가는 감자튀김. 오늘은 프렌치 프라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프렌치 프라이의 어원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설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벨기에에서 전투를 치르던 미군은 처음으로 기름에 튀긴 감자를 접하게 됐는데요. 그 시절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미국은 감자를 튀긴 음식에 프렌치 프라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 벨기에에 있던 독일군들 역시 이 같은 음식을 처음 접했으며 이들은 저먼 프라이 또는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국이었던 미국은 저먼이라는 단어가 싫어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802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먹었던 저녁을 언급한 글이 있는데 그 글에는 프랑스식 감자튀김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튀긴 감자 또는 튀긴 사과를 뜻하는 폼무 프리트라는 메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국인들이 이를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더 오래전인 1680년대 벨기에에서는 뮤스 계곡의 거주민들이 겨울이 되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자 감자를 작은 물고기 크기로 조각내 기름에 튀겨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렌치 프라이를 뜻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렌치 프라이가 프랑스보다는 벨기에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설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감자를 썰어 튀겨 먹기 시작한 것은 벨기에가 시초라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러분은 프리덤 프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두 나라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도로 악화되자 미국의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프렌치 프라이를 프리덤 프라이라고 바꿔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미국 하원에서는 구내식당의 감자튀김을 프리덤 프라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2006년에는 미군 부대 식당에 감자튀김을 프리덤 프라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미 프랑스 대사는 당신들이 감자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일단 프렌치 프라이라는 음식은 벨기에에서 만들었답니다. 하하하 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결국 프랑스 국민과 언론들은 조국의 음식을 타국의 음식으로 둔갑시킨 매국노라며 해임을 요구했고 결국 대사는 석고대죄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조국의 음식을 벨기에 음식으로 말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요. 이렇게 대사의 한마디에 프랑스가 뒤집어진 가운데 미국에서도 프리덤 프라이에 대한 단어를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명을 주도한 월터 존스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인정했으며 상정한 뒤 자동으로 폐기될 줄 알았는데
당시 하원의원 의사위원회 밥 내위원장이 덥석 받아들였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은근슬쩍 프렌치 프라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게 됐으며 현재까지도 프렌치 프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뜻하는 슈스트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얇은 감자튀김입니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일반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곱슬머리를 컬리 헤어라고 부르듯 둥글둥글하고 구부러진 감자튀김을 컬리 프라이라고 부릅니다. 몇몇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컬리 프라이는 감자에 양념을 더해 일반 프렌치 프라이에 비해 짭짤한 맛이 있습니다. 감자에 튀김옷을 입혀 튀긴 감자튀김, 지역과 식당에 따라 각각 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감자튀김 위에 칠리와 치즈를 얹어 만든 음식으로 멕시코 요리와 햄버거를 같이 파는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 서부를 대표하는 인앤아웃에 있는 메뉴로 감자튀김 위에 치즈, 볶은 양파, 스프레드라고 불리는 인앤아웃 소스를 뿌려 그릴에 돌리는 프라이입니다. 이 밖에도 갈릭 프라이, 까르네 아사다 프라이 등 수없이 많은 감자튀김들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지방의 함유량이 60%인 고지방 식품입니다. 다량의 지방과 소금이 대부분인 무기염료를 포함하고 있어 살찌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정크푸드의 대표주자이자 공공의 적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적은 양으로도 고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칼로리 공급원이기도 해 가끔씩 몸짱을 만드는 사람들이 찾기도 한답니다. 다만 기름이 많기 때문에 잔뜩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고지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소금을 많이 뿌려 염도 또한 높습니다. 소금 없이 먹을 경우 건강에 덜 해로울 수는 있으나 탄수화물과 지방 덩어리임에는 변함이 없어 웰빙 식품은 아닙니다. 영양가가 걱정된다면 감자를 껍질째로 튀기면 어느 정도 단점들이 풀리기는 합니다. 언젠가부터 햄버거가 우리의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며 감자튀김 역시 슬며시 따라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도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서로가 원조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만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조리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프렌치 프라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뉴욕 브루클린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과 손님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감자튀김이 식었다는 것. 시비는 건물 밖으로 이어졌고 손님이었던 40대 여성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얼마 후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현장으로 달려와 매장 직원에게 총격을 가했고 결국 23세의 젊은 직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자튀김 하나가 23년밖에 살지 않은 젊은이의 인생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감자튀김을 먹을 때 케첩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마치 속옷을 안 입고 바지를 입는 허전함이라고 할까? 햄버거를 졸졸 따라다니는 감자튀김이 있다면
감자튀김을 졸졸 따라다니는 케첩도 있습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케첩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